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이번에 읽은 금빛 종소리는 고전을 소개하는 독서 에세이입니다. 저는 독서 에세이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책을 소개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읽지 않을 수도 있었던 책들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읽고 싶은 책은 너무 많고 새로운 책은 계속 나오니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독자에게 독서 에세이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책 역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마다 한 권의 고전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처음 목차를 봤을 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책들이 제목에 올라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나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같은 책은 제목조차 처음 들어본 경우였고 들어봤어도 선뜻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만한 책들이었어요. 반면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나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시골의사는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다고 느꼈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워낙 유명해서 낯설진 않았지만 희곡이라는 형식 자체에 조금 거리감이 들긴 했어요. 1장에서 소개된 아우라는 책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책에서의 해설도 조금 어렵게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2장에 소개된 순수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책을 덮자마자 이건 당장 책을 찾아서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장은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소설을 읽다가 뒷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읽는 속도가 호기심을 따라가지 못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책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저자의 문장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책이라웃이라는 팟캐스트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문체와 사유의 깊이에서 그 내공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은 분들도 모두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아름다운 문장력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성적 울림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 중 하나는 3장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을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세계문학 전집 목록을 쭉 놓고 본다면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을 책일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었고 들어봤다 해도 쉽게 손이 가지 않을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책인데 저자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책의 프롤로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보레스는 아이들이 그저 즐거워서 책을 읽듯 책 읽기를 행복과 기쁨의 한 형태로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책이 지루하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니니 내려놓고 읽고 있는 책에 빠져드는 걸 느낀다면 계속 읽으라고. 보레스는 100번 옳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어야 하며 이는 고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저자 역시 이 말에 공감하며 조언합니다. 책은 몰입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100페이지까지는 참고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3장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맞지 않는 책을 다시 폈을 때 도무지 읽히지 않아 느끼는 당혹감을 그러면서 이 책은 40페이지만 참고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40페이지가 어느 높고 고요한 나라로 진입하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참을성 있게 걷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두 세계를 살게 된다. 100페이지까지만 참고 읽으라고 말했던 저자가 40페이지까지만 참고 읽어보라니 여기서부터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한 권의 책이 두 세계를 살게 만든다는 묘사를 하는 건지 점점 더 궁금해졌고 그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저자의 문장력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다 읽어내면 당신의 독서력은 비약적으로 증진한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경험과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데요. 쉽지 않은 책이라는 두려움도 들지만 이런 문장을 읽으면 괜히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지는 오기도 생기잖아요. 1, 2권을 합하면 600페이지가 넘는 꽤 두꺼운 책이지만 다음번에 벽돌책을 읽게 된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이 책은 각 장마다 서로 다른 고전을 다루기 때문에 흥미가는 파트부터 골라 읽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뒤에서 앞 내용을 잠깐씩 언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아서 독서 접근성이 높은 편이에요. 이런 점이 또 독서 에세이의 매력 중 하나겠죠. 특히 이 책만의 장점이라면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안에 단 5권의 책만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각 책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설명과 저자의 고유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고전을 대하는 태도와 시대적 배경, 작가 탐구까지 두루 아우르며 작품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소 고전이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 혹은 이 책에서 다룬 5권의 책 중 1권이라도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본격적인 독서 전이나 후에 이 책을 곁들여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김하나 저자가 다른 고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 견해가 무척 궁금해져서 이 책이 시리즈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금빛 종소리 2권, 3권도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롤로그에 담긴 고전이란 어떤 것인지, 왜 이 책의 제목이 금빛 종소리인지에 대한 내용을 읽으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은 시간의 검증을 거친 것이므로 독자의 시대로부터 훨씬 이전에 쓰인 작품이다. 작품이 쓰인 시대와 독자 사이에 놓인 긴 세월을 그토록 오래 지나왔는데도 공기에 섞이지 않고 수평으로 들려오는 금속성 종소리처럼 연속적인 울림을 내는 것이다. 시대를 뛰어넘어 읽히는 오래된 책을 읽는 일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명의 감각 같은 것이 스며 있다.
그 책이 쓰인 시대와 읽는 지금 사이에 가로놓인 시간의 부피를 꿰뚫고 울려오는 동신원의 파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도리고 에반스의 표현을 응용하자면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는 아름답고 지칠 줄 모르는 세계로부터 고전이라는 징검다리를 타고 시간을 건너오는 진동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고전 읽기는 들어가는 것이다. 오래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자기장이나 시간성, 종소리, 분위기 모두 고전 읽기라는 행위의 체험적 측면을 표현하려고 동원한 말들이다. 그것은 다른 시대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공간의 어떤 정신을 체험하는 일이다.